네, 안녕하세요.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박동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국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어의 기본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네 가지인데 우리가 대부분 얘기할 때 듣기와 읽기는 이것을 이해라고 하고 말하기와 쓰기는 표현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상호 소통이 잘 되어야 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조금씩 달라요. 듣기, 읽기가 잘하는 이해면이 좀 딸리는 아이들이 있고 표현이 잘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안 읽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국어가 사실 쉽지 않은 과목이고 많이 어려워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국어에 어떻게 보면 그러면 국어가 크게 나누면 세 분파로 나눠져요. 우리가 중학교 단계에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이제 요거를 상호 소통해서 문학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국어학 파트가 있는데 문학도 크게 보면 고전, 현대, 국어학으로 나눠집니다. 그런 분파가. 근데 여기서 이제 고전에서 고전 시가라고 해서 고전 논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소설, 그 다음에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시, 그 다음에 현대 소설. 그 다음에 국어학에는 이제 문법이 있는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문법이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 들어가는데 고등학교에 가면은 비형에서 비형은 문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오는 거지만 문법 부분에서도 이제 중세 국어가 들어가요. 고등부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단계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문학이 첨가되고 문법도 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런 거고 고등학교는 고2, 3에서 이제 언어 영역에서는 문학과 이게 문학이라면 이제 비문학까지 수용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비문학도 이제 광범위하고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국어의 이 전반적인 국어의 고전 파트, 현대 국어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광범위하고 굉장히 넓은데 여기에 고등부에는 이제 비문학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화법, 그 다음에 독서, 그 다음에 장문, 그 다음에 문법 이렇게 들어가요. 중세국어까지 고등부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독서가 여기서 이제 분파가 굉장히 넓게 비문학에서 독서 부분이 굉장히 넓은 게 되더라고요. 비문학이. 그래서 독서에서는 인문,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예술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이 돼 있어서 여기서 이제 지문만 좀 바뀌어지는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2015학년도에 굉장히 지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수능을 풀어가는데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비문학이. 그러니까 이 비문학이 이렇게 광범위하고 여기에 이제 문학이 들어가고 기본적인 국어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어를 사실은 굉장히 다층적이고 다 복합적이고 이렇게 다양한데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를 가르치고 단연간 국어도 가르치고 학교에도 있었지만 국어를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그런 것들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국어의 전반적인 거를 일단 깔아서 국어란 이러이러한 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편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출판사별로 학교가 이제 조금씩 다 달라서 학교마다 이제 국어는 중학교가 23종,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가 18종인데 학교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출판사마다 다르게 선생님들이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지문에 대해서 공부만 하면 되고요. 이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릴 텐데 공부하는 거에 앞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책 읽기거든요. 사실은 책 읽기, 독서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국어라는 과목도 그렇고 국어가 어떻게 보면 공부의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어가 잘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타 과목도 영어든 또 이제 주요 과목이든 암기 과목도 이해가 가장 바탕이 되어야
또 뭐 암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어의 중요함을 좀 알고 싶고, 그걸 좀 알리고 싶고, 또 소중함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공부 방법이나 그 장황하게 국어란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틀만 지금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이제 구체적인 국어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제 다년간 국어를 강의하다 보니까 그 저만의 하다 보니까 국어의 어떤 공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 2, 3, 4로 제가 공부의 순서를 아이들을 이렇게 공부하라는 걸로 알려주고 있어요. 1번으로 보면 각 단원에 1과면 1과, 2과면 2과 각 단원의 학습 목표가 있어요. 그 단원에는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거든요. 일단 학습 목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1과의 소 단원이 뭐 두세 개가 달려있고 막 이런데, 그거를 본문의 줄거리를 저는 아이들한테 꼭 읽으라고요. 그러면 그 본문의 줄거리를 아이들이 한 번 읽고 모른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 수필이나 소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국어의 지문이 본문을 잘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번의 그 줄거리 읽기,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되면 두세 번 읽어서 이해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학과 공부를 선생님이 할 때 쥐문 체크가 있어요. 학교에서는 그거를 빨간 펜으로 저는 체크를 하라고 그래요. 중요 체크를 학교에서. 그리고 요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아이들이 그 수업에 집중을 하게 되고 중요 체크를 하다 보니까 딴짓을 할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차트에 보면 학습 활동이 있어요. 그 소단원에. 그러면 요걸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이 이제 연계돼서 요게 시험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게 다 된 다음에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했고 또 뭐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고 몇 번에 이제 했다고 생각으로 이거를 1, 2번을 그냥 무시를 하고 바로 이제 몇 번 안다 생각하고는 문제풀이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러면은 국어가 여기에서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90%가 돼 있어야 문제를 푸는데 왜냐면 학교에서는 문제풀이가 그대로 문제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이 문제풀이보다는 그 중등, 고1 단계까지는 문학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1, 2번의 그 내용이 충실히 되면은 그 문제는 자동으로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완전히 되면은 다른 문제집을 더 풀어본다든가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를 그냥 푸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중학교나 고1 단계까지는 1, 2번만 확실히 해도 이 성적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1, 2, 3, 4가 어떤 게 중요하냐. 근데 2번에서 자기는 많이 도움을 받는다. 1번에 그 줄거리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아는 건 기본이고 공부하는 아이들은. 근데 이제 2번이 의외로 그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집중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었으면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저만의 이제 문제풀이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오답 체크로 끌어내나. 그래서 그 오답 체크까지. 왜냐하면 틀린 건 객관식 같은 경우는 틀린 건 계속 틀리고 맞는 건 계속 맞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오지선다형이지만 학교에서는 그 2014학년부터 서술형, 논술형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이게 이제 비중이 더 커질 텐데 그 서술형, 논술형이 거의 70대 30이라고 보면은 이 논술형, 서술형에서 틀리고 오면은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어도 그렇고 이제 통합형이라고 해서 다른 타 과목도 그런데 그래서 그러려면 요 서술형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게 본문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은 그 서술형도 다 같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계로 1, 2, 3, 4 오답 체크까지 완벽히 한다면은 좋은 점수를 갖고 갈 수 있는 국어의 지름길이지 않냐. 이 순서가. 그래서 저는 국어의 가장 주안점이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성적이 많이 향상된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국어의 그 네 가지 방법, 제가 그 순서로 얘기했던 그 방법으로 한 두 가지 정도의 사례만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한 60점대 아이가 빠르면 이제 공부 방법은 제가 1, 2, 3, 4로 하면 한 1개월부터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중요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한 1개월부터 이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한 학기가 3개월이고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가 6개월이니까 그 첫 번째 아이는 60 몇 점 아이가 굉장히 그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한 처음에 85점 정도가 나온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조금 더 하니까 기말 정도에 한 9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걔는 그 정말 국어도 포기하고 다른 타과목도 다 포기한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저는 다른 과목을 일단 접어두고 국어가 가장 기본이니까 국어부터 잡아보자. 그래서 이제 한 경우고요. 또 한 사례는 이제 제가 만났을 때는 85점 정도 국어가. 근데 이제 저랑 열심히 하다 보고 1, 2, 3, 4에서 걔는 이제 뭐가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게 너가 제일 도움이 되니? 그랬더니 그 2번이 자기는 중요 체크, 물론 줄거리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2번의 중요 체크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자습서에다 저는 항상 그걸 줄을 그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도움이 돼서 그 아이가 저랑 만나서 한 2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지금 중1을 만나서 지금 계속 중3이 됐어요. 근데 그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0점을 맞아서 너무 잘 됐다. 이제 100점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00점을 맞기에 좀 그래서 했더니 그 2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다음에는 하나가 틀려서 왔어요. 100점이었는데 그래서 왜 틀렸니 해서 보니까 어휘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휘를 평소에 그냥 넘어가지 말고 중요한 거 모르는 단어는 항상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 그런 거 가지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면은 거의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은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국어가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 매일 홈스쿨에 저랑 만나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공부법도 좋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실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좋은 강사를 만나는 것도 또한 중요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매일 홈스쿨의 이 시스템은 매일매일 예습, 복습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단기간에 이렇게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은 저와 함께 꼭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지금 서둘러서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